정부가 그동안 반도체 관련해서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또 클러스터 확보 뭐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생각한 것만큼 제대로 빨리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는 뭐 기본적으로 수십조 원, 또 몇 년간 하는 수백조 원의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전력, 용수, 인프라, 도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지자체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도 관련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우리 좁은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반도체 투자라는 게 워낙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지원하는데 사실 좀 힘을 붙이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외국에서 지원하는 것 그거는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합의된 정책적 기준점이 필요하다. 또 그런 것에 법제화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재작년에 KH엑스법 패키지법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시즌 2 6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도 제대로 좀 처리를 해야 돼서 그 과정에 이창원 부회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창원 부회장님과 어제 그리고 저와 양현자 대표님이 3인이 대담 프로그램을 하나 녹화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협을 통해가지고 오늘 좀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눴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일련의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라 전체로 보면 이제 그 GDP 대비 연개발이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늘 그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국가 기술개발 혁신 시스템을 요청을 했고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연개발의 생산성을 높이자. 생산성이 높이자는 것은 기초 연구에서 여러 가지들이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러한 것 시장에 도달하는 길을 가장 빠르게 만들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 연개발 자금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한 요청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일부 좀 강하게 요구되다 보니까 연개발 자금이 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삭감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특히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나 또 중소기업의 연개발 이러한 것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추후에 보완이 돼서 원만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국회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향후 총선에서는 지금 하는 첨단 산업벨트 K벨트에서 출마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에서 결정해 줄 일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협조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뭐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의원 한 분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불공정 경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대통령과 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까지는 으르렁거리면서 또 이렇게 갈등을 표출하다가 저만 약속대련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했는데 또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또 2시간 40분 동안 할 얘기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니 저는 정무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저는 2시간 40분 동안 정책 얘기를 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을지 그리고 또 독대를 하는 시간 동안은 또 무슨 얘기 하실지 이건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겠지만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 맥락 속에는 어떤 치열한 다툼이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치열한 또 상호 간의 고민 교환이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문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에서 상당히 명예롭게 정치를 해오신 분인데 지금 상대 후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거는 자명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비단 뭐 홍문표 의원님만의 일이겠습니까? 홍문표 의원님은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점잖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지,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는 분 많을 겁니다. 예. 네, 지금 양당이 이렇게 본회의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52만 사업장 서로 조금 이런 협상이라고 할지 좀 지지부진한데 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내놓은 당사자로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슈가 지금 보시듯이 이제 첨예합니다. 앞으로도 첨예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 첨예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치분 어떻습니까? 를 거쳐서 합당이 내일 완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입이 되셨기 때문에 한국의 희망과 내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영입이라는 것이 뭐 어제 결심하시고 오늘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절차는 한국의 희망 단계에서 이제 진행된 것이고, 네. 다만 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창원 부장님의 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이력과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한 관점은 개혁신당에서도 당연히 계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앞으로 그 반도체 산업 업계, 산업계, 학계 모든 어떤 이 반도체 관련 지자체라든지 연계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되게 해주실 가장 중요한 분을 저희가 영입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 로 영입 표 의원님은 본인도 그 개혁신당 인재 영입 사례로는 거론되는 손사래 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영입이라고 보통 표출할 때는 비정치권 인사를 그렇죠. 정치권에 네. 영입할 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저희도 나중에 이제 거의 공천이 가시화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표될 것이고, 그것은 뭐 합당 이후의 절차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의 인재 영입하고는 예. 이낙연 신당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이 많죠. 뭐 개인적인 소통을 어떤 인사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대표인 제가 어떤 담당자를 지정해서 어떤 특별 임무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구속 권한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개인 간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나 공식적인 소통은 없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책하고 운영하시고 정치 활성화하는 데 도와주시는 거니 네. 개혁신당이랑 협력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거친 앞으로 지금 이제 개혁신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곧 정비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땅콩가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거요? 31일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당이 이제 뭐 합당을 통해서 정비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공약을 일부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각지에 이제 저희 당원들과 만나면서 이런 당의 운영 상황 같은 걸 설명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일정으로 움직일 계획으로 지금 일정표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저희 선거를 또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만나뵐 분 중에는 저희가 속된 말로 서울로 모시기보다는 지역에 가서 만나뵙는 것이 훨씬 더 예의 있고 무엇보다도 꼭 그렇게 저희가 만나 배워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분들 만나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하고 그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희망 대표이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될 양향자입니다. 오늘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의 공동 미래 비전인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함께 만들어갈 1호 영입인재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전 상근 부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창한 부회장님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부회장님은 1982년 기술고시 합격 이후에 산업자원부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기조실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셨고 탁월한 역량으로 홍조근정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타동기부터 오늘까지 일본을 추월하고 30년간 1위를 지켜낸 역사의 순간마다 부회장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인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한 부회장님께는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학계와 산업계에 협조를 구했을 때 정치와 연관되면 사업도 산업도 어려워진다는 우려 속에서 모두가 선뜻 나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창한 부회장님께서는 반도체 문제에는 정쟁도 이념도 없다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K-칩스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신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창한 부회장님이 바로 한국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창한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희망 1호 영입인재 이창한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첨단 기술의 확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의 상황에서 과거의 틀에 갇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딱딱한 사고, 고여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으로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조차 약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에 도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창의는 우수한 한국인의 재능을 꽃피우는 길이며 혁신은 창의를 뿌리내리는 열매입니다. 창의와 혁신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고 삐걱거리는 것들을 새롭고 힘차게 돌아가는 것들로 바꿔봅시다.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역량이 120% 발휘되도록 해보십시다. 열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모르는 길입니다. 탐험의 길입니다. 향기로운 꽃파티 초원이 언제 폭풍을 치는 바다로 바뀔지 모릅니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열정으로 고난에 도전하고 지혜로 어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아가 나이가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모두 다
같은 식구입니다. 열정과 지혜로 미래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미래 영토를 개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구인이 사는 곳이라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영토는 한반도가 아닌 세계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미래 영토가 되려면 외국인이 한국 문화, 한국 상품, 더 나아가 한국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려면 우리 먼저 한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한국을 사랑하도록 대한민국을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한 경제력 없이는 세계 무대에서 주연의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없어지고 기존의 비즈니스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선생님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죽은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목을 잡는 다툼을 불식하고 힘을 합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소명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저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첨단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정쟁이 아닌 결실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성장률 저하라는 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정원 명령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름에 화답하는 것이 주체적 삶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희망을 저의 희망으로 삼아 오늘 입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화면 네. 이쪽으로 잠깐. 네, 오늘 그 한국의 희망으로 이창한 전 미래부 실장님께서 이렇게 입당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당 절차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국의 희망의 인재는 꼭 국외혁신당의 인재다, 이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최근까지 현업에서 활동해 오신 이창한 부회장님의 영임은 상당히 당의 어쨌든 기술과 산업을 다루는 역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고 앞으로 또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이창한 부회장님의 생각이 또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뤄야 하는 것이 결국 정당의 숙명이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창한 부회장님과 많은 상의를 했고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입당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말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